몰래카메라가 있어요. 16살 배달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근소근 말했습니다. 청담동 고급 저택 거실이었어요. 몰래카메라라고?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기 호랑이 그림문 뒤에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서린이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회장님, EMR 듣지 마세요. 배달 주제에 감히 거짓말을 하네요. 당장 나가! 회장 옆 비서 강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회장님. 제가 확인했어요. 과연 이 소녀의 말은 사실일까요? 이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 청담동 한복판의 작은 국밥집 주방에서 철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16살 서린이가 낡은 철가방을 여다드며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 안쪽에는 국밥 용기가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린아, 오늘은 청담동이야. 너무 늦지 마. 국밥집 주인 박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환갑이 넘은 박 사장님은 서린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네, 사장님. 조심히 다녀올게요.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가방을 들어올리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청담동 배달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서린이 손수 붙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모으기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었어요. 200만 원, 350만 원, 480만 원. 목표 금액은 5천만 원, 미국 유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었죠. 서린은 철가방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배달용 오토바이에 가방을 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서린이 직접 만든 배달 최적화 앱이 떠 있었어요. 서린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10살에 컴퓨터를 고쳤고 12살에 간단한 앱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서린을 천재라고 불렀지만 서린은 그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을 지나고 큰 도로를 건너니 청담동이 나타났습니다. 길 양쪽으로 높은 담벼락들이 이어졌어요. 서린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한누리그룹 박영근 회장 댁이었어요. 큰 대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고즈넉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밥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나온 건 가정부가 아니라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배달은 현관까지만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들어오라고 해.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서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이 부르시네요. 들어오세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어요.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영근 회장이었어요. 저, 집안까지 들어와도 될까요? 가끔 이 집에 배달 왔지만 집안까지는 처음이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가정부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네요. 들어오세요. 서린은 신발을 벗고 현관을 올라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에 차갑게 닿았어요. 복도를 지나 넓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가운데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놔주세요. 서린은 철가방을 열어 국밥 용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구수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회장은 테이블 옆 대리석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국밥 장사하셨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먹던 그 맛이 그립더라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서린은 가만히 서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데 저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힘들죠? 공부하면서 배달까지.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린은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제 꿈이 있어서요. 서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서린은 슬그머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에 멈췄어요. 산수화 같았는데 가운데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무심코 그 그림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호랑이 눈 부분이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부분은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져 있는데 눈만 유독 반들반들하게 빛났어요. 서린은 고개를 기울이며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반사됐어요. 렌즈 반사광 같았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 좋죠? 얼마 전에 복원했어요. 회장이 서린의 시선을 따라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눈은 정확했어요. 1년 넘게 전자기기를 만지고 고치면서 키운 감각이었습니다. 저건 분명 렌즈였어요. 서린은 철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호랑이 눈에 작은 렌즈가 박혀 있었고 그림 테두리엔 얇은 전선이 보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이 집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회장님. 서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저 그림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눈 부분이요. 렌즈처럼 반짝여요. 서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빛이 호랑이 눈에 닿자 반짝하고 반사광이 튀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건 몰래카메라 같아요.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회장 쪽으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쉬,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실시간 송출용으로 보여요. 지금도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은 벌떡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비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비서 강유리가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저 그림에 카메라가 있다는데요. 강유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린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저 애가 뭘 안다고요? 저 아이 배달부 맞아요? 가방에 뭐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서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강유리는 이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경비실이요?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강유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곧 2명의 경비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경비가 서린의 철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어요. 국밥 용기 밑에서 작은 공구들이 나왔습니다. 와이파이 분석기, 미니 드라이버 세트, 전선들이었어요. 강유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배달부가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취미예요. 전자기기 고치는 게 좋아서요. 강유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당신이 카메라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서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카메라 설치한 거 아니에요? 강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비 2명이 양쪽에서 서린을 내려다봤어요. 덩치 큰 남자들 사이에서 서린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유리는 이미 철가방에서 나온 공구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있었어요. 와이파이 분석기를 들어올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배달하는 아이가 왜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취미예요. 전자기기 고치는 게 좋아서요.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강유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취미라고요? 16살 배달부가 이런 장비를 취미로 들고 다닌다고요? 강유리가 경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 일단 경비실로 데려가세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강유리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그림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본인이 설치했으니까 아는 거죠. 강유리의 논리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경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림 뒤를 확인해 봅시다. 정말 카메라가 있는지부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유리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확인해 보시죠. 경비 한 명이 벽에 걸린 호랑이 그림 쪽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림 뒤쪽으로 얇은 전선들이 드러났어요. 검은색 작은 상자도 보였습니다. 무선 송출기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비들도 서로 눈치를 봤어요. 이게 정말 있었네요.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린을 봤어요. 서린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 그림 언제 복원했죠? 회장이 강유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강유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2달 전쯤요. 보안팀을 통해서 복원 기사를 불렀어요. 내가 시킨 적 없는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강유리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그림 관리를 제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복원 기사 누구였죠? 그건 보안팀장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유리의 대답이 빨라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불러주세요. 경비 한 명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경비는 여전히 서린 옆에 서 있었어요.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2달 전에 그림 복원했던 기사, 누가 불렀죠? 보안팀장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강비서님 쪽에서 연락이 와서 출입증만 발급해드렸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비서, 그럼 복원 기사는 당신이 직접 부른 거네요? 강유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불렀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림 관리도 제 업무인데요. 카메라 설치한 사람도 당신 아니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유리가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복원 기사 연락처 주세요. 지금 당장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유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처가 안 떠요. 삭제된 것 같은데요. 언제 삭제했죠? 모르겠어요. 제가 삭제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강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보안팀장을 봤습니다. 출입 기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복원 기사가 왔던 날 누가 함께 있었는지까지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거실을 나갔어요. 회장은 다시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와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앉아요. 괜찮아요.
서린은 천천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이 강유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강유리가 되물었어요. 회장은 서린의 철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오늘 그걸 내게 말할 이유가 없죠.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됐을 테니까요. 강유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마운 일이죠.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서린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어요. 무서웠습니다. 경비들에게 붙잡혔을 때, 범인 취급을 받았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이정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정임이 거실을 둘러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림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 서린이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라는 것까지요. 이정임은 서린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아이 절대 나쁜 애 아니에요. 제가 보장해요. 이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유리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림 앞으로 다시 가서 무선 송출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어디로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회장이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호랑이 눈 뒤의 진실.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은 천천히 일어나 철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가방에서 와이파이 분석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신호를 추적할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내지는지 알 수 있죠. 서린이 작은 기계를 켜자 화면에 여러 줄의 글자들이 떴습니다. 숫자와 영어가 섞인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서린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린을 지켜봤어요. 강유리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서린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가정부 이정임은 서린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찾았어요.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얼른 다가왔어요. 어디로 보내지죠? 여기 보세요. 이 신호는 지금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보내지고 있어요. 서린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 주소 같은 게 보였어요. 이 주소는 회장님 회사 아닌 것 같은데요. 한누리그룹 연구동 건물이에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연구동이라고요? 네, 여기 위치 정보가 나와요. 연구동 3층 어딘가로 신호가 가고 있어요. 서린의 설명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강유리를 돌아봤어요. 강유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비서. 회장이 불렀습니다. 강유리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연구동 3층에 누가 있죠?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강유리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연구동 3층 출입 기록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지난 2달까지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거실을 나갔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서린은 계속 분석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더 보이는 게 있었어요. 신호 기록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송출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이 카메라는 2달 전부터 작동했어요. 그림 복원한 날부터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다시 강유리를 봤습니다. 그림 복원한 날 누가 여기 있었죠? 강유리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랑 정원사 문상철이 있었어요. 복원 기사가 작업하는 걸 지켜봤죠. 문상철이요?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문상철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정원사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림이 무거워서 정원사를 불렀어요. 같이 옮기려고요. 강유리의 설명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상철 지금 어디 있죠? 정원에 있을 거예요. 회장이 경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가 밖으로 나가 정원사를 부르러 갔어요.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상철이었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문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 복원할 때 당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거는 거 도와줬죠? 네, 무거워서 제가 들었습니다. 복원기사, 어떤 사람이었죠? 회장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문상철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쯤 되어 보였고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 뒤에 뭔가 설치하는 거 봤어요? 문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봤다는 거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문상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걸 그림 뒤에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림 장식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강 비서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상철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강유리를 쳐다봤습니다. 강유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강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유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문상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문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강 비서님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림 복원하는 거 도와주고 아무 말하지 말라고요. 문상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이 봉투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문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 수술은 잘 됐어요? 문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할 말 없어요? 강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어요.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 강유리 비서실 컴퓨터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연구동 3층하고 연결된 기록 있는지요? 전화를 끄는 회장이 경비들을 받습니다. 강 비서가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경비 2명이 강유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유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정임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서린아. 네가 용기 낸 거야. 이정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강비서 컴퓨터에서 연구동 3층 서버로 접속한 기록이 수십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보세요. 보안팀장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회장의 거실이 보였어요.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회장이 국밥을 먹는 모습, 전화하는 모습, 서류를 보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다 언제부터였죠? 2달 전부터입니다. 그림 보고 난 날부터요. 보안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강유리를 봤어요. 강유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유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있었는지요. 강유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뭐예요? 월급쟁이 신분뿐이잖아요. 그래서 날 감시한 거예요? 회장님의 약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강유리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들이 강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유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실을 나갔습니다. 강유리가 경비들에게 끌려나간 후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일한 비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정임이 조용히 다가가 회장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기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철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연구동 3층, 거기가 누구 사무실이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어요. 오태규 실장님 사무실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태규 실장은 회장실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장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었죠. 오 실장을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 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연구동으로 직접 사람을 보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을 나갔어요. 회장은 다시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철가방을 안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린 씨, 이리 와서 앉아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소파 쪽으로 갔어요.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감시당했을 거예요. 회장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회장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범인 취급을 받았을 때, 경비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모든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정임이 서린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 다 끝났어.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마셔요.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린이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뭐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서린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들,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서린이 와이파이 분석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며 정보를 찾았어요. 회장과 이정임, 그리고 남아있던 경비 한 명이 서린을 지켜봤습니다. 찾았어요. 영상은 연구동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이 영상들이 다른 곳으로도 전송된 기록이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디로요? 외부 이메일이에요. 여기 주소가 남아 있어요. 설인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그 이메일 주소를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누구 이메일인지 확인해야겠어요. 바로 그때 보안팀장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 실장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서류가 제거돼 있었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도망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문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회장은 문상철을 봤습니다. 문상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딸은 이제 괜찮아요? 회장의 질문이었습니다. 문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 알아요. 강비서가 그걸 이용한 거죠. 문상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회장이 문상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었어요. 문상철은 딸을 살리기 위해 침묵했고 강유리는 욕심 때문에 회장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을 뿐이었어요. 설인 씨. 회장이 다시 설인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이 오늘 해준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까 배달하면서 공부한다고 했죠?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회장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정임을 봤어요. 이 아이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요. 이정임이 궁금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설인에게 말했어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도 몰래카메라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해 주실 수 있어요? 주말마다 와서 집안 곳곳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이상한 장비가 설치된 건 아닌지요.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고쳐주시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정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님. 배달은 위험하잖아요. 특히 밤에는요. 설이는 망설였습니다. 국밥집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월급은 배달보다 더 드릴게요. 안전하고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계속 당했을 테니까요. 회장이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설인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 거예요. 이정임이 설인을 안아줬습니다. 잘됐다, 설인아. 이제 무서운 밤길 다니지 않아도 돼. 설인은 이정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걸 잃었어요.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얻었습니다. 용기 있는 어린 소녀가 자신을 도와준 거예요. 내일부터 집안 보안을 완전히 새로 해야겠어요. 회장이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실장과 강유리 둘 다 찾아야 해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네, 회장님.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리는 철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서린 씨, 잠깐만요. 서린이 돌아섰습니다. 회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오늘 수고비예요. 받아요. 서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어요. 회장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생각이 났어요. 5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아직 멀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다음 주말에 와요. 그때부터 일 시작하면 돼요. 네, 꼭 올게요. 서리는 현관을 나와 대문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갔습니다. 철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렸습니다. 회장과 이정임이 현관에 서서 서린을 배웅했어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청담동 거리를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생겼습니다. 서리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져봤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복도를 지나 자기 침대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벽에 붙은 장학금 모으기 종이를 봤습니다. 480만 원이라고 적힌 숫자 아래에 100만 원을 더했어요. 1480만 원이 됐습니다. 목표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예요. 서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 이정임 이모의 포옹,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위험한 밤길을 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일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국밥집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서운해하시면서도 서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토요일 아침, 서리는 회장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배달 철가방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안에는 와이파이 분석기와 간단한 공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서린 씨. 이정임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회장님이 서재에 계셔요. 올라가 볼까요? 서린은 이정임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이정임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서린 씨 왔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회장이 일어나 서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둘러보면서 점검해 주세요. 혹시 이상한 장비가 있는지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분석기를 꺼냈습니다. 이정임과 함께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서재, 부엌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이상 없어요. 서린이 거실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분석기 화면을 보니 수상한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이에요. 다른 곳엔 아무것도 없네요. 서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이 돼요. 그날 오후 서린은 집안 전자제품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고장난 전기밥솥을 고치고 느려진 컴퓨터도 정리해줬어요. 회장과 이정임은 서린의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이정임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설인이 수줍게 웃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배웠어요. 처음엔 책 보고 따라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해가 저물 무렵 설인은 오늘 일을 마쳤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설인이 학교에 가는데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야, 쟤 뉴스 나온 애 아니야?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국밥 배달 소녀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고아 출신 천재 소녀. 대기업 회장 속인 사기극.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사는 설인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게 아니라 직접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는 거짓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저래. 보육원 출신이면 그렇지. 회장님도 참 순진하시네라는 악플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었지만 화면이 흐려져 보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설인아, 괜찮아? 옆자리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설인은 혼자 화장실 칸에 숨었어요. 밖에서 여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기사 봤어? 설인이래. 진짜야? 우리 반 설인이? 응, 사진도 나왔더라. 설인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무릎을 꼭 껴안고 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방과 후 설인은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설인아, 잠깐 이리 와봐.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너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게 너 아니니? 설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니? 그냥 걱정돼서 그래. 선생님이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설인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은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에 가자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인을 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점심시간 설인은 매점에 갔습니다. 빵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쟤 돈 어디서 났을까? 회장한테 받았겠지. 기사 안 봤어? 설인은 빵을 내려놓고 매점을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설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보니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또 욕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쏟아졌어요. 설인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설인은 회장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정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설인아, 왜 안 와? 무슨 일 있니? 설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이모. 저 지금 못 가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설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뉴스 나왔어요.
제가 나쁜 애래요. 전화기 너머로 이정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어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린 씨, 저예요. 기사 다 봤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 때문에 피해를.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 실장이 꾸민 일이에요.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 나쁜 애라고 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아직 몰라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서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믿어주셨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도 보육원도 모든 곳이 서린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린은 벽에 붙은 장학금 모으기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미국 유학은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바로잡을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서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보육원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지만 서리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서린의 방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임이었어요. 서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서리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리나, 나야. 이정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켜봐. 뉴스 나왔어. 무슨 뉴스요? 회장님이 기자회견하셨어. 빨리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자 첫 화면에 큰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누리그룹 박영근 회장,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 서리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회장이 나타났어요. 많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최근 한 소녀에 대한 거짓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린이라는 16살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집에 설치됐던 몰래카메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비서와 실장이 저를 감시한 기록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서리는 우연히 제 집에 배달을 왔다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감시당했을 거예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서린 양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까? 제 전 실장 오태규가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서린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오 실장의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흘린 증거예요.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서린은 저를 살린 은인입니다. 용기 있는 아이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 배달 일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 아이를 거짓말로 망가뜨린 사람들,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인,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설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인의 미국 유학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번쩍였어요.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설인 양은 회장님의 딸이 되는 겁니까? 회장이 잠깐 웃었습니다. 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니까요. 설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설인아, 봤니?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설인을 꼭 안아줬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설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욕설이 아니었어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오해했어.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어. 멋진 아이야. 꿈 꼭 이뤄. 학교 친구들에게서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설인은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은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담임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설인을 맞아줬습니다. 잘 왔어, 설인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손을 꽉 잡아줬어요. 미안해. 나도 너 의심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설인은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설인 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네, 꼭 갈게요. 오 실장과 강유리, 둘 다 경찰에 잡혔어요. 설인은 멈춰 섰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해서 바로 체포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설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용기 내줘서요. 전화를 끊고 설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설인은 회장 집을 찾았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와, 우리 설인이. 다녀왔어요, 이모. 거실로 들어가니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을 보자 일어나 다가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신이 먼저 저를 도와줬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후원 계약서예요. 천천히 읽어보고 사인해요.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눈물이 났어요. 평생 후원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설인은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이름을 썼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 후원을 받는 학생이 됐어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임도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설인아. 설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게 가족 같은 느낌일까요?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퍼졌어요.
이제 미국 유학 준비하면 돼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리는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벽에 붙였던 장학금 모으기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이고 벽에 다시 붙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표 금액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초심을 잊지 말자. 회장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서리는 그 종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장 집을 찾았어요. 처음엔 몰래 카메라를 점검하고 전자제품을 고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됐습니다. 회장과 이정임은 서린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어요. 토요일 아침, 서린은 회장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 대학교 지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이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서류는 추천서예요. 제가 직접 썼어요. 회장이 서류를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린은 제가 만난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잘해서 쓴 거예요. 저는 사실만 적었을 뿐이에요. 이정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서린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린이 이제 정말 미국 가는구나. 네, 이모. 덕분이에요. 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임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이모가 여기서 응원할게.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대사관 가야 해요. 학생 비자 받으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권도 예약했어요. 다음 달 15일 출발이에요. 서리는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회장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서린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서린은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닦다가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닦아냈더니 회장과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게 제 어머니예요.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죄송해요. 함부로 만졌어요. 괜찮아요. 보고 싶었는데 먼지가 쌓여서 그대로 뒀어요. 회장이 다가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장사하실 때 찍은 거예요. 제가 10살 때였죠.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서리는 조용히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죠. 힘들어도 내색 안 하셨어요. 회장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5살에 돌아가셨어요. 과로 때문이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죄송해요.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도 가끔 생각나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거요. 회장이 서린을 봤습니다. 당신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서린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못 받으신 도움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회장이 액자를 다시 책장에 놓았습니다. 이번엔 먼지를 닦아낸 자리에 놓았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착한 아이를 도와준다는 걸 알면요. 서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이정임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서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알지. 그래서 준비했어. 이정임이 웃으며 밥을 퍼줬습니다. 회장도 자리에 앉았어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국 가면 이런 음식 못 먹을 텐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끔 한국 식당 가면 돼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거랑은 다르죠. 이정임이 설인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우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미국 생활 이야기까지요. 설이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 식사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회장이 서재로 설인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밀어줬어요. 열어봐요. 설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은행 통장, 신용카드, 그리고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명의 통장이에요. 미국에서 쓸 생활비를 넣어뒀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설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부족할 거예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편지를 가리켰어요. 그것도 읽어봐요. 설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인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철가방을 들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그날을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이제 당신이 꿈을 이룰 차례예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이에요. 당신의 영원한 후원자가. 설인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설인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요. 좋은 날인데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설인은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설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정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이정임이 말했습니다. 셋은 서재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회장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설인과 이정임이 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찰칵 소리가 났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도 여기 걸려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 집 식구니까요. 회장의 말에 설인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정임이 설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설인이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거야. 네, 이모. 저도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날 밤 설인은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설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아 출신 배달 소녀였던 자신이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생겼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붙은 종이를 봤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라고 적힌 글귀였어요. 설인은 그 옆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회장님과 이정임 이모께 감사하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자. 설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준비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설인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미국 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꿈이었어요. 밝은 햇빛 아래서 책을 들고 걷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왔어요. 설인은 보육원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책 몇 권을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전부였죠. 다 쌌니? 원장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거의 다 쌌어요.
이거 가져가. 선생님이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서린이 열어보니 보육원 가족의 사진이었어요. 외로울 때 꺼내봐.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은 보육원 가족들 사진을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간직할게요. 미국 가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서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린은 선생님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린은 여행 가방을 끌고 회장, 이정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함께 나왔어요. 여기서 수속하면 돼요. 회장이 창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여권과 항공권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예요. 회장이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린은 창구에 가서 수속을 마쳤어요. 가방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해요.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배웅 나온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서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서린아, 우리 자랑스러워. 꼭 성공해서 돌아와.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이정임이 큰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배고프면 먹어. 김밥이랑 과일 넣었어. 고마워요, 이모. 서린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정임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서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요. 서린이 상자를 열어보니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어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번호도 저장해뒀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이 서린을 꼭 안아줬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꼭 그렇게 할게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들어가요. 시간 됐어요. 회장이 서린을 놓아줬습니다. 서린은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국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서린은 돌아섰습니다. 회장과 이정임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린도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서린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린도 줄 뒤에 섰습니다. 탑승권을 꼭 쥐었어요.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비행기로 걸어갔어요.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좌석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서린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여행 가방을 머리 위 칸에 넣고 도시락은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옆자리에 중년 여자가 앉았습니다. 친절해 보였어요. 처음 미국 가세요? 네, 공부하러 가요. 대단하네요. 몇 살이에요? 16이요. 여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용기 있네요.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공항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따라 달리더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서린의 몸이 뒤로 밀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구불구불한 도로, 한강의 물줄기까지요. 서린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잘 있어, 서울. 서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높이 올라갔어요. 구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리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이정임이 정성껏 싼 김밥이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고향의 맛이 퍼졌어요.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맛있어요? 옆자리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서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엄마가 싸주셨나 봐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싸주셨어요. 그럼 더 소중하네요. 여자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입 한 입이 소중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가방에서 회장이 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잘 가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서린은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13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공항에 도착합니다. 서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큰 도시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 소리와 함께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린도 가방을 꺼냈어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서린은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 앞에 섰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어요. 서린은 여권을 받아들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큰 홀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린은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 밖 공기가 시원했어요. 햇빛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린 양. 누군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서린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예요. 반가워요. 저는 대학교 담당자예요. 기숙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차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도로, 큰 나무들,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학교예요. 담당자가 큰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서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서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차가 기숙사 앞에 멈췄습니다. 서린은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담당자가 방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룸메이트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떠난 후 서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캠퍼스가 보였어요. 서린은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에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주신 한복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땅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이정임 이모, 그리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린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회장, 이정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서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요. 설인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초심,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초심,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설인은 눈을 떴어요. 잠깐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억이 났어요. 여기는 미국 자신의 새 방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설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넓은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설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배달 일을 하던 자신이 이곳에 와 있다니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긴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설인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기숙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설인은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돼요? 돌아보니 동양계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앉으세요. 저는 메이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당신은요? 설인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메이가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인도 악수를 했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네, 어제 늦게 왔어요. 저도 일주일 전에 왔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금방 적응됐어요. 메이의 말에 설인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공 이야기, 고향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우리 같이 수업 들어요. 컴퓨터 공학 맞죠? 네, 맞아요. 좋아요. 친구 생겼네요. 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인도 따라 웃었어요. 낯선 곳에서 친구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큰 강의실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설인은 메이와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칠판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윌슨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컴퓨터 보안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설인은 노트를 꺼내 열심히 적었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몰래 카메라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설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무의식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설인을 가리켰습니다. 말해보세요. 설인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렌즈 반사광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서 각도를 바꿔가며 보면 렌즈가 반짝이거든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해요. 실제로 해본 적 있나요? 네, 한 번 있어요. 대단하네요. 이름이 뭐죠? 설인입니다. 잘했어요, 설인. 앞으로 기대하겠어요. 설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메이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메이가 설인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설인,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이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있어서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설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국밥 배달을 하던 일 회장님 댁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일까지요. 메이는 놀라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와, 영화 같아요. 당신 정말 용감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리는 메이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어요. 책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컴퓨터 공학 서적들을 찾아봤어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서린 씨, 첫날 어때요? 좋아요. 수업도 재미있고 친구도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밥은 잘 먹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좋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문 밑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이정임 이모였어요. 설이나 잘 지내니? 이모는 매일 너 생각해. 힘들 때 이 편지 읽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사랑해. 설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갔습니다. 설이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점점 적응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메이가 설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설인, 주말에 시내 구경 갈래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둘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큰 건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설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한국 식당이 있어요. 메이가 가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설이는 반가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냄새였습니다. 설이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설이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 사람이구나.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요? 여기서 공부해요? 네, 대학교 다녀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왔어요. 뭐 먹을래요? 김치찌개 주세요. 알았어요. 많이 줄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설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향 맛이 퍼졌어요. 맛있어요? 메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고향 맛이에요. 설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메이가 설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향수병은 누구나 겪어요. 고마워요, 메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가 설인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김치예요. 기숙사에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설인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요. 여기 오면 언제든 밥 먹으러 와요. 고향 음식 먹고 싶을 때요. 네, 꼭 올게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설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거리였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여기서 잘할 수 있어. 그날 밤 설이는 회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도 생겼고 한국 식당도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자랑스러워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예요. 힘내요.
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과제를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봤던 별들이었어요. 서리는 잠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이모, 저 잘하고 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요. 서리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공부에 집중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이제 19이 됐어요. 미국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서린을 칭찬했습니다. 서린,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담당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서린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장님과 이정임 이모를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기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회장과 이정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모. 서린이 달려갔습니다. 이정임이 서린을 꼭 안아줬어요. 어머, 우리 서린이 이렇게 컸어. 보고 싶었어요, 이모. 회장도 다가와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차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그리웠어요. 서울의 거리, 한글 간판, 익숙한 냄새까지요. 모든 게 반가웠습니다. 회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쪽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린과 회장, 이정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계속 여기 있었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봤어요. 당신 생각날 때마다요.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정임이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식탁에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국, 나물 반찬들까지요. 서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그리웠어요. 많이 먹어. 미국에서 고생 많았지? 이정임이 서린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친절하시고요.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 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다들 착해요.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과 이정임도 따라 웃었어요. 식사 후 서린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린아, 잘 왔구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원장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린은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생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습니다. 우리 자랑이야. 네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기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너 스스로 잘한 거야. 서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장학금이요.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도와주세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린이 3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서린아, 이건 내 돈인데.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린을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서린아.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녁 서린은 옛날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서린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린아, 이게 누구야? 사장님, 저 왔어요. 박 사장님이 서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쁘게 컸어. 공부는 잘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넌 원래 똑똑했으니까. 사장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배달 다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까지요.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서린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함께 갔어요. 자는 한누리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예요. 구경시켜주고 싶어서요. 회장과 서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와 높은 천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회장이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서린의 사진이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걸어뒀어요. 서린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린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큰 책상과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린 씨, 졸업하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서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뭔데요? 졸업하면 한누리그룹에 입사 지원하고 싶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린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회장님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보안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린 씨.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안 돼요.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반대예요. 회장이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너무 뛰어나요. 한누리그룹은 당신에게 너무 작은 무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같은 천재는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해요. 한국의 작은 회사에 머물면 안 돼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후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세상을 바꾸길 바라서 후원한 거예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은혜는 세상을 바꾸는 걸로 갚으세요. 회장이 일어나 서린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국밥 장사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꿈을 주셨죠. 저는 그 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국밥 배달하며 꿈을 키웠잖아요. 그 꿈을 세계에서 펼쳐야 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16살에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잖아요. 회장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로 가세요.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니면 당신만의 회사를 만들든요. 거기서 세상을 바꾸세요. 회장님, 그게 진짜 저한테 은혜 갚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서린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당신은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회장 집 거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정임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 국밥집 사장님, 그리고 문상철까지 왔습니다. 서린아, 축하해. 문상철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서린이 열어보니 예쁜 공책이 들어있었어요. 제 딸이 골랐어요. 네가 좋아할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정신 차렸어. 지금은 정직하게 살고 있어. 모두가 서린을 축하해줬습니다. 서린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인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 같았습니다. 건배.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어요. 설인의 미래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설인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설인은 회장, 이정임과 함께 거실에 남았습니다. 설인아. 이정임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설인이 정말 대단해졌어. 아니에요, 이모.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넌 이미 많이 이뤘어.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 설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회장이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후, 설인은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꿈을 안고요.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세계에서 빛나는 사람 되어 돌아올게요. 잘 가, 설인아. 우리가 항상 응원해. 회장과 이정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인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설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설인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문상철 아저씨가 준 공책이었어요. 첫 장을 펼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아 출신 배달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회장님과 이정임 이모, 그리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설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회장님과 이정임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설인의 꿈을 싣고 희망을 안고요. 작은 국밥 배달 소녀였던 설인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의 회장님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